수술 하루 전 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72,300원, 2,8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이체처는 암호화폐 거래소였습니다. 사위가 말했죠. 어머님, 원금은 보장됩니다. 남편분 수술비 걱정 없으세요.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박순자입니다. 올해 68이에요. 수술 하루 전 밤이었습니다. 내일 남편이 대장암 3기 수술을 받는 날이었죠.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걱정만 됐습니다. 남편은 벌써 잠들었어요. 수술 전이라 일찍 주무셨죠.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문득 통장이 궁금했어요. 수술비가 제대로 있나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핸드폰을 켜서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로그인했어요.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멈췄습니다. 잔액 72,300원. 뭔가 잘못 봤나 싶어서 다시 확인했어요. 앱을 껐다가 다시 켰습니다. 로그아웃하고 다시 로그인했어요. 역시 72,300원이었습니다. 2,8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거래 내역을 확인했어요. 오늘 오후 2시 17분. 2,800만 원 출금. 이체처 업비트. 업비트? 그게 뭐지? 암호화폐 거래소였습니다. 누가 이체한 거지? 저는 안 했는데? 남편도 누워 계셨는데? 그때 떠올랐습니다. 사위였습니다. 2주 전 사위 민수가 찾아왔었어요. 우리 딸 지영이랑 같이요. 어머님, 요즘 단기 투자 상품이 있는데요. 이자가 정말 좋아요. 은행보다 10배는 높아요. 그게 뭔데? 암호화폐 예치 상품이에요. 원금은 100% 보장되고요. 한 달만 맡기시면 이자만 200만 원 이상 나와요. 그게 정말이야? 네, 제가 직접 하고 있어요. 안전해요. 법인 계좌로 관리되고요. 어머님, 아버님 수술비 걱정 없으시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때 딸 지영이도 말했어요. 엄마, 민수 오빠가 이쪽 전문가야. 나도 하고 있어. 안전해. 믿어.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수술비가 걱정됐어요. 수술비만 2,500만 원인데 입원비며 뭐며 하면 더 들 텐데 이자를 좀 받으면 좋겠다 싶었죠. 근데 어떻게 하는 건데? 간단해요. OTP랑 보안카드만 잠깐 빌려주세요. 제가 다 처리해 드릴게요. 그게 안전해? 네, 어머님. 공동관리 시스템이에요. 제 계좌랑 연동해서 관리하는 거예요. 더 안전해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사위를 믿었어요. 우리 딸 남편인데 설마 나쁜 짓을 하겠어요? OTP를 줬습니다. 보안카드도 사진 찍어서 보냈어요. 그리고 2주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술 하루 전 밤에 2,800만 원이 사라진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위에게 전화했습니다. 새벽 1시였어요. 여보세요? 민수야? 네, 어머님. 왜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통장에 돈이 없어. 72,300원밖에 안 남았어. 2,800만 원이 어디 갔어? 아, 그거요? 어머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치 상품에 넣었다고요. 그게 언제야? 내일 수술인데. 어머님, 걱정 마세요. 내일 오전에 바로 찾아드릴게요. 원금 보장되니까요. 정말? 네,
100% 확실해요. 푹 주무세요. 내일 오전 10시까지 입금 처리해 드릴게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생 남편과 함께 살았습니다. 45년을 함께 했어요. 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했죠. 그렇게 모은 돈이 2,800만 원이었습니다. 남편은 3개월 전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어요. 건강했던 남편이었거든요.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큰 수술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수술 잘 받으시면 완치 가능합니다. 걱정 마세요. 하지만 수술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실비보험이 있었지만 선 지급해야 했어요. 2,5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저희에게는 자식이 둘 있습니다. 딸 지영이와 아들 준호. 딸 지영이는 작년에 결혼했어요. 사위 민수는 회사원이라고 했습니다. IT 회사에 다닌다고 했죠. 똑똑해 보였어요. 아들 준호는 지방에 살아요.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죠.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수술비 얘기를 했을 때 지영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도와줄게. 민수 오빠가 투자로 돈 좀 벌었어. 걱정 마. 하지만 저는 자식들에게 손 벌리고 싶지 않았어요. 평생 모은 돈이 있는데 그걸로 해결하고 싶었죠. 그래서 사위 민수의 제안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자 받으면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는 말을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 수술 하루 전 밤에 돈이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은 금식 중이었어요. 수술 준비였죠. 저는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10시가 됐거든요. 민수야, 돈 입금됐어? 아, 어머님. 죄송해요. 거래소 시스템이 좀 느려서요. 오후 2시까지는 확실히 처리할게요. 20? 수술이 3시인데.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책임지고 처리할게요. 하지만 2시가 지났습니다. 돈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는 다시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어머님 죄송해요. 지금 거래소에 문제가 생겼어요. 출금이 지연되고 있어요. 제가 고객센터에 계속 연락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수술은 어떡하고? 어머님, 일단 제 카드로 결제할게요. 나중에 돈 나오면 갚으면 되니까요. 저는 병원 수납처에 갔습니다. 민수가 와 있었어요.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결제가 거부됐습니다. 한도 초과입니다. 민수가 당황했어요. 이상하네요. 다른 카드 써볼게요. 다른 카드도 막혔습니다. 그때 딸 지영이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돈이 안 들어왔어. 민수가 카드도 안 돼. 지영이가 민수를 봤어요. 오빠, 도대체 무슨 일이야? 민수가 땀을 흘렸습니다. 지영아, 나도 모르겠어. 거래소가 갑자기.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2주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사위 민수가 처음 제안했을 때를 말이에요. 어머님, 요즘 대세가 암호화폐예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들어보셨죠? 뉴스에서 봤어. 근데 그게 위험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어머님. 투자는 위험하지만 예치는 안전해요. 은행 적금이랑 똑같아요. 차이는 이자가 높다는 것뿐이에요. 정말? 네, 제가 다니는 회사 동료들도 다 해요.
안전한 법인 계좌로 관리되거든요. 민수는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그래프가 떠 있었어요. 보세요. 이게 제 수익률이에요. 한 달에 7% 나와요. 7%? 그럼 2,800만 원 넣으면 한 달에 196만 원? 네, 정확해요. 어머님, 아버님 수술비 걱정 없으시게 해드릴게요. 그때 딸 지영이도 거들었어요. 엄마, 나도 하고 있어. 진짜 괜찮아. 민수 오빠가 전문가야. 저는 흔들렸습니다. 수술비가 걱정됐거든요. 이자를 받으면 입원비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거야? 간단해요. OTP랑 보안카드만 잠깐 빌려주세요. 공동관리 시스템으로 연결해 드릴게요. 공동관리? 네, 어머님 계좌랑 제 계좌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야 제가 관리해 드릴 수 있거든요. 법인 계좌로 이체되고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법인 계좌라니 안전하겠다 싶었죠. OTP를 줬어요. 보안카드 뒷면도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어머님, 이틀 정도 걸려요. 계좌 연결하고 법인 이체하는데요. 알았어. 수술 전까지만 되면 돼. 네, 걱정 마세요. 민수는 웃으며 갔습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민수에게 몇 번 연락했어요. 민수야, 돈은 잘 있는 거지? 네, 어머님.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어요. 이자도 잘 붙고 있고요. 수술 전에 찾을 수 있지? 당연하죠. 언제든 찾으실 수 있어요. 저는 안심했습니다. 사위를 믿었어요. 하지만 수술 하루 전 밤 통장을 확인했을 때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2,800만 원이 사라졌어요. 업비트라는 거래소로 이체됐더라고요. 그리고 민수는 내일 오전에 찾아드릴게요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전이 지나고 오후가 지나도 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수술이 연기됐습니다. 수술비를 못 내서요. 병원 측에서 말했습니다. 수술비 결제가 안 되면 수술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남편은 수술복을 입고 대기실에 있었어요. 마취 전이었죠. 저는 남편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돈이 사라진 걸요. 어떻게 말해요? 의사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보호자분, 수술비 결제가 안 됐는데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금방 처리할게요. 오늘 안에 해결 안 되면 수술 일정을 미뤄야 합니다. 대기 환자가 많아서요. 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그때 아들 준호가 달려왔습니다. 급하게 올라온 모양이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지영이가 전화했어. 수술비가 없다고? 준호야. 저는 울면서 설명했습니다. 민수에게 OTP를 줬고 돈이 거래소로 이체됐다고. 준호가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민수 형한테 OTP를 줬어요? 응. 공동 관리한다고 해서. 공동 관리? 그게 말이 돼요? 엄마, 그거 사기야. 뭐? 준호는 즉시 은행에 전화했습니다. 거래 내역을 확인했어요. 네, 계좌 거래 내역 좀 알려주세요. 최근 2주간이요. 준호는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엄마, 이거 법인 계좌 아니에요. 전부 개인 거래소 계좌로 갔어요. 뭐? 업비트, 빗썸, 코인원. 여러 거래소로 분산 입금됐어요. 200만 원씩
300만 원씩. 이건 명백한 횡령이에요. 그때 딸 지영이가 와 있었습니다. 오빠 무슨 소리야? 민수 오빠가 그럴 리 없어. 실수일 거야. 실수? 지영아, 정신 차려. 이건 계획적인 거야. 법인 계좌? 그딴 거 없어. 전부 개인 거래소로 갔다고. 지영이가 울먹였습니다. 아니야, 민수 오빠가. 준호가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틀었어요. 형, 나 준호야. 지금 어디야? 준호야, 나 지금 거래소 고객센터 가는 중이야. 출금 문제 해결하려고. 형, 거짓말 하지 마. 법인 계좌라고 했잖아. 근데 왜 개인 거래소로 분산 입금했어? 뭐? 업비트, 빗썸, 코인원. 전부 형 명이 아니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 지금 당장 와. 안 오면 경찰 부를 거야. 민수가 말했습니다. 준호야,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지금 가고 있어. 1시간 후 민수가 병원에 왔습니다. 준호가 다그쳤습니다. 형, 돈 어디 갔어? 코인 투자한 거야? 민수가 땀을 흘렸습니다. 준호야, 이건 일시적인 거야. 곧 회복돼. 회복? 형, 지금 물타기 한 거야? 아니야, 단기 급등 예상되는 코인에. 형, 그게 투자야? 도박이잖아.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민수가 제 돈으로 코인 투자를 한 거였어요. 원금 보장? 그런 거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준호와 함께요. 창구 직원에게 설명했습니다. 상황을요. 직원이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고객님, 이건 비정상 패턴이에요. 비정상? 네, 2주 동안 여러 거래소로 분산 입금됐어요. 200만 원, 300만 원씩. 이건 일반적인 투자 패턴이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자금 세탁이나 불법 투자 패턴이에요. 특히 OTP 사용 기록을 보면 고객님이 직접 하신 게 아니네요. 어떻게 알아요? 접속 IP가 다 달라요. 고객님 집, 고객님 사위 집, 그리고 PC방. 이건 명백히 타인이 사용한 거예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이거 신고할 수 있나요? 네, 횡령이나 배임으로 신고 가능해요. 그리고 거래소 고객센터에 연락하시면 거래 내역 로그를 받을 수 있어요. 저희는 즉시 거래소에 연락했습니다. 업비트 고객센터였어요. 네, 고객님. 계좌 거래 내역 확인해 드릴게요. 본인 확인 먼저 하겠습니다. 본인 인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고객님, 이 계좌는 고객님 명의가 아니네요. 네. 그럼 누구 명의예요? 김민수 고객님 명의예요.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민수가 제 돈을 자기 명의 거래소 계좌로 이체한 거였어요. 그리고 코인 투자를 한 거죠.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명백한 횡령이에요. 고소해야 해요. 하지만 딸 지영이가 울며 말했습니다. 오빠, 제발. 민수 오빠한테 기회를 줘. 실수일 수도 있잖아. 실수? 지영아, 정신 차려. 이건 계획적인 범죄야. 가족 간 여론이 분열됐습니다. 수술은 3일 연기됐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보호자분, 빨리 결정하셔야 합니다. 환자분 상태가 계속 나빠지고 있어요. 남편은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순자야, 무슨 일이야? 왜 수술이 미뤄진 거야? 아니야, 병원 사정이래. 걱정 마. 내 수술비 때문이지? 돈이 부족한 거야? 아니야, 돈 있어. 걱정 마. 하지만 남편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 표정을 보고요. 순자야, 우리 집에 있는 거라도 팔자. 수술 못 받으면 나 죽어. 무슨 소리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저는 남편 앞에서 울지 않으려고 화장실에 가서 울었습니다. 그날 밤 가족회의가 있었습니다. 지영이와 준호, 그리고 민수까지 왔어요. 준호가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형, 솔직히 말해. 돈 어디 갔어? 코인 날린 거지?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 얼마나 날렸는데? 1,800만 원이요. 뭐, 2,800만 원 중에 1,800만 원을 날렸어? 네. 단기 급등 예상했는데 폭락했어요. 지영이가 울며 소리쳤습니다. 오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게 우리 엄마 돈이었잖아.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복구할게요. 다시 투자해서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형, 정신 차려. 지금 도박 중독자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이미 1,800만 원 날렸는데 더 투자해. 아니야. 이번엔 확실해. 형, 고소할 거야. 횡령으로. 지영이가 막았습니다. 오빠, 제발. 민수 오빠 고소하면 우리 가정은 어떡해. 지영아, 정신 차려. 엄마는? 아빠 수술비는? 가족이 둘로 쪼개졌습니다. 그날 밤 남편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옮겨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호자분, 빨리 수술 안 하면 위험합니다. 종양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저는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어떡하지? 어떡해? 준호가 민수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민수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요. 카카오톡 백업을 복구했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도 확인했어요. 그때 발견한 겁니다. 민수가 속해 있던 단체 채팅방이요. 신규 자금 유치 시 수수료 10% 지급. 막차 탑승. 레버리지 20배. 리베이트 받고 싶으면 지금 입금. 준호가 스크린샷을 찍었습니다. 수십 개를요.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습니다. 텔레그램 비밀 채팅방이었어요. 운영자와 민수의 대화였죠. 민수님, 이번에 얼마 유치하셨어요? 2,800만 원입니다. 오, 대박이네요. 수수료 280만 원 지급하겠습니다. 계좌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국민은행. 준호가 모든 걸 캡처했습니다. 다음 날 준호가 가족들을 모았습니다. 엄마, 지영아, 이것 봐. 준호가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민수 형은 투자 권유로 리베이트를 받았어. 280만 원이나. 뭐? 그리고 이것 봐. 사설 투자방 운영자야. 여기서 신규 자금 유치하면 10% 수수료를 받는 구조야. 지영이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수 오빠, 이게 뭐야? 민수가 변명했습니다. 이건 오해야. 오해? 형, 이게 오해야? 어머님 돈으로 리베이트 받은 게 오해야? 아니야, 나도 투자했어. 나도 손실 봤다고. 형, 형이 투자한 건 형 돈이잖아.
어머님, 돈은 형이 횡령한 거고, 준호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횡령과 배임으로요.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OTP 무단 사용, 개인 거래소 이체, 리베이트 수령. 경찰이 민수를 조사했습니다. 민수는 모든 걸 자백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돈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돌려줄 건데? 1,800만 원 날렸잖아. 제 집을 담보로 대출받겠습니다. 지영이가 울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민수는 결국 집을 담보로 2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저에게 돌려줬어요. 수술비가 생겼습니다. 남편은 무사히 수술을 받았습니다. 8시간의 대수술이었어요. 하지만 성공적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수술 잘 됐습니다. 종양 제거 완료했고요. 이제 회복만 잘하시면 됩니다. 저는 울며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중환자실에서 회복했어요. 3일 후 일반 병실로 옮겼죠. 순자야, 고생했어. 미안해. 무슨 소리야. 당신이 무사해서 다행이야. 민수는 횡령죄와 배임죄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합의했어요. 돈을 돌려받았고 민수도 뉘우쳤거든요.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요. 딸 지영이는 민수와 이혼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관계는 틀어졌죠. 준호는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해. OTP랑 보안카드 절대 남한테 주면 안 돼. 알았어. 한 개월 후 저는 은행 금융 교육을 받았습니다. OTP 분리 보관 방법, 대리권 제한 설정을요. OTP는 제 핸드폰에만 설치했어요. 절대 남에게 빌려주지 않기로 했죠. 보안카드도 사진 찍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딸과 아들에게 각각 대리권을 줬어요. 하지만 제한된 금액만 가능하게요. 남편은 3개월 후 퇴원했습니다. 항암 치료도 시작했어요. 순자야, 우리 이제 조심하자. 돈은 은행에만 넣자. 그래, 알았어. 어느 날 준호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민수 형 용서했어? 용서? 아직은 모르겠어. 근데 원망은 안 해. 우리 지영이 생각해서라도. 엄마, 대단해. 뭐가 대단해. 그냥 살아야지. 지금 남편은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 6차까지 무사히 마쳤어요. 저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고 있습니다. OTP는 제 손 안에만 있어요. 누구도 만지지 못하게요. 수술비 2,800만 원이 사라진 밤, 저는 배웠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금융 정보는 절대 공유하면 안 된다는 거요.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OTP, 보안카드, 절대 남에게 주지 마세요. 사위라도, 딸이라도, 아들이라도요. 제 경험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